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화영입니다. 이번 시간도 병렬형이죠. 병렬형 중에서 응용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멋지게 소재네요. 인디안조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인디안조. 그 다음에 백합입니다. 백합. 그리고 이것은 이반개였죠. 이반개. 그리고 갈색 국화네요. 국화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밑받침으로는 편백을 쓰겠습니다. 편백.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오늘 응용형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응용형이라는 것은 평행을 그대로 이제 병행은 유지하되 작가의 그 어떤 생각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응용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도 어떤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평행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파라렐 평행을 하겠다, 만약에 수직 평행을 하겠다 하면 평행의 수직적인 것은 그대로 고수하시고 나머지 갖고 어떠한 그 표현을 좀 자유롭게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응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방사나 막 가마 쓰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기본형을 수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응용을 수직의 어떠한 응용을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폼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세팅했는지. 자, 기존에 있는 그러한 평행 꽃꽂이를 했을 때는 화기 자체도 이제 직사각형 형태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나무 박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행 꽃꽂이를 할 건데요. 여기 폼 세팅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여기 보면 프로랄 폼을 전체적으로 넣으시고 여기 보면 화기 밑에 밑변에 약 1cm 정도를 제가 띄워놨죠. 지난번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모든 걸 꽂고 여기다가 토양을 깔든 밑받침을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꽂아 보겠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요. 평행을 먼저는 그룹 짓기 해가지고 주역부에서 자연의 질서대로 식생적인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응용형은 자연적인 형태가 아닌 제 마음대로 응용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통 말하면 데코라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식적인 의미로 병행 꽃꽂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어떠한 그 인디언조를 똑같이 키를 거의 같게 잘라서요. 예, 거의 비슷하게 키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5개를 전체적인 이 직사각형에 주그룹, 역그룹, 뭐 이렇게 부그룹 이렇게 나누지 않으시고요. 전체적인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분포도를 그려가면서 부피감을 맞춰 보겠습니다. 주 라인을. 자, 보이시죠? 수직적인 요소로 이제 전체적인 균형이 입체감이 나면서도 평행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라인을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좋아하는 소재대로 먼저부터 배치를 하는데 보통 큰 꽃부터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합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이사이 공간을 뚫고 백합도 수직적인 요소에 아주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백합이 고든 거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만약에 혹시라도 굽었더라도 직선으로 보일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백합을 제가 줄기를 이렇게 잎을 많이 따놨는데요. 어느 순간까지 다 똑같죠. 말하자면 저는 지금 2메디 정도만 잎을 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다 훑어줬거든요. 이런 것은 뭐냐면 이 파라렐 라인, 병행 라인이 보여지는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균형을 잘 맞추셔서요. 백합이 잘 보이도록, 백합 꽃과 줄기가 곧게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이거는 백합이 좀 굽었죠. 굽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꽂으면 굽은 게 보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직선으로 만들어서 앞에서 보면 곡선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직선으로 보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병행꽃꽂이 했을 때 소재를 사갖고 왔더니 약간 곡선적으로 됐다. 그래서 나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냥 곡선으로 표현했다라면 시험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이기에 곡선이라도 직선으로 보일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평행으로다가 수직적 평행 꽃꽂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잎새란을 한번 더 시각적으로 강조가 되도록 써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일렬로 평행으로 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나열하는 방법, 그룹 짓기가 아니라 골고루 이 화기 전체를 사각형으로 채우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수직적인 요소로 병행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나는 모든 꽃들을 그냥 위에서 높이 형태를 볼 것이고 이러한 라인은 줄기는 그 고든 줄기만 감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식생에 관계없이.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기본형일 때는 내가 어느 들판을 생각했으면 들판에 있는 꽃의 그 표정이라든지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땅에 그 표면에 덮여 있는 돌멩이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런 응용형이랑 이러한 것을 이제 인위적인 것을 했을 때는 그런 거하고 식생에 상관하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작가가 의도한 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잎새란도 보면은 뒷면도 있고 앞면도 있는데 앞면 직선적인 면적인 요소만 그대로 살려서 제가 지금 똑바로 곧게 지금 꽂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보면 어떠세요? 다 줄기만 지금 보이고 있고 형태는 위에서 인디안조와 백합의 꽃의 모양이 위에서 섞여 있는 모습을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원한 그 병렬 형태의 평행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생장점에서 위에까지 하나도 만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에는 좀 부피감을 주기 위해서 입안개죠. 입안개를 조금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꽃을 그러한 디자인을 했을 때는 보면 고든 게 있으면 부드러운 게 있고요. 부피감이 많은 게 있으면 좀 더 부피감을 이렇게 간결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너무너무 단아하고 깨끗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지금 보면은 파라렐로 진행되어 있는 모든 소재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이렇게 단아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형태감은 강하지 않지만 약간의 리듬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색상이 너무 강하지 않은 잎모랑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같이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잘 이렇게 어울리거든요. 소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꽂는 순서는 제가 이제 편의상 편하게 지금 꽂느냐고 이렇게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뭐 큼직한 꽃을 먼저 꽂아놓고 마지막에 이걸 넣어도 되고요. 뭐 방법론은 기본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생장점이 앞뒤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로 각각의 생장점을 나타내면서 앞뒤가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놨습니다. 잎모란이 보이긴 보이시죠? 입안개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그 중심꽃이라고 볼 수 있는 메스플라워인데요. 가을 국화예요. 근데 색이 약간 그 갈색이 짙은 갈색이 나면서 아주 귀한 색을 띠고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여기에 그 전체적인 형태에서 어떤 색감의 보완으로 지금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쪽을 선택을 하셔서 안쪽에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이것도 평행으로 그렇게 하시면 위에 꽃이 다 길쭉길쭉한 꽃만 있었기 때문에 이 동그란 꽃이 들어가면서 잘 어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인위적인 장식적인 꽃을 꽂지만 어떠한 그 주제가 같고 배열이 같으면 색상이나 형태는 모든 것을 같이 조화려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모니가 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예쁘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길쭉길쭉한 꽃만 있는 것보다는 동그란 꽃이 들어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보셨죠? 자, 어디나 지금 앞뒤가 거의 같습니다. 예, 균형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밑받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밑받침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소재로는 편백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자갈 같은 거, 이러한 그 데코라티브, 장식적인 요소를 할 때는, 자갈이나 모래나 이런 것을 깔아 놓으면 너무나 간단한데요. 주로 시험 소재가 그동안에 나온 것을 보면은 편백이 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백 쓰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편백을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이 응용용으로 나왔을 땐 이렇게 전체적으로 높이만 강조하고 다리만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편백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전체를 짧게 메꿔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셔서 안쪽과 모든 공간을 밑받침을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골고루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보세요. 자, 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받침으로 편백을 다 평행이 되게, 수직으로 평행이 되게 다 채웠습니다. 자, 오늘의 그 합격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보시면 병행 응용형이었잖아요. 응용형이니까 내가 어떤 형태를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물론 그 시험 문제가 어떠한 그 수직적인 병행, 수평적인 병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꼭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이즈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요구사항을 꼭 보시고요. 어떤 테크닉을 원해서 이 응용형을 하길 원하는가를 문제의 요구사항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응용형의 한 편을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시험 답안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응용형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주제를 갖고 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든 그 소재를 상향이 되게 해서 우위를 바라보게 수직 평행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라인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수직을 선택해서 지금 병행 꽃꽂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꽃이 다 위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아래에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일관성을 갖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평행 꽃꽂이를 할 때는 이 라인 자체가 어떤 엉켜 있거나 아니면 방사로 가거나 감겨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이 이제 그 꽃꽂이, 이 병행 꽃꽂이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밑받침 그런 어떤 테크닉을 어떻게 선택해서 했을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편백으로다가 마무리하는 동작까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응용을 잘 숙지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